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이 학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 고시나 입시를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다가 합격을 하거나 해버리면은 그대로 막 가방 샷 뿌리고 공부를 안 해요. 얼마나 그 유수한 인재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공직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 내지는 뭐 회사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입사를 하고 난 뒤에는 뭐 1년에 책 몇 권 안 보는 사람도 태반이었었고, 뭐 업무에 필요하면 그 업무 분야나 조금 볼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지력이랄까 이런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독서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라든지 합격할 때 그 성적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뭐 스카이 출신이 뭐니 뭐 안에 들은 거는 물론 처음에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외국어나 어떻게 할지. 그러나 계속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그 부분마다 평가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회는. 한번 탁 그 출신이 되면은 뭐 어디 출신 고등학교도 저희 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거 시험을 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경남고 출신이 부산고 출신이 뭐 마산고 출신이 경북고 출신이 뭐 날 그게 평생 동안 울겨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번 이문 그 문 한 번 들어갔다는 그런 이걸로 평생 동안 사골처럼 우려먹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물론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정보가 변하고 어떤 사회 환경이 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비합리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반면에 뭐 처음에 형편이 안 좋아서 잠시 쉬었다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검정고시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 뭐 대학원까지 가서 석박사 다 받고 이렇게 해서도 무슨 그 사람 인물평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 고졸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사람 박사인데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묘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출신들은 탁 그렇게 이 말목에다가 말을 붙들어 매듯이 딱 그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폄하시키는 것 같은 그 자기의 이후의 학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 안 해주고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옛날 이런 데는 꼭 그게 꼭 나쁜 뜻이라고 보기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고등학교 출신인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참 노력을 해서 이 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좋게 해주는 의미에서 그거를 반대로 이제 균형추를 밑으로 내려서 쓰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고 할 때 이럴 때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적인 어떤 능력도 많이 돼 있고 또 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고졸 출신이라고 지들 서울대학 나왔다고 딱 검사들이 버티고 앉아서 한 방 주는 거 보세요. 검사회사에서. 그런 게 은연군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거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사회의 희한한 이 사회적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또 뭐 한변 명문은 영원한 명문. 한 번 고졸은 영원한 고졸.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여름방학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을 준비하고 하다가 상당히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일찍 그 군대에 갔고 나오면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고시 준비를 하다가 사업고시 준비하다가 경찰 고시 쪽으로 돼가지고 우선 일단 들어가면은 파수장 하면서 돈도 벌고 또뭐 대학도 다닐 수도 있고 또 고시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는 지인 경찰관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 표현은 꾀을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부산으로 멀리 떨어져서 왔습니다. 부산 떨어져서 온 것도 그 충청도에서는 우리 옆집에 그 통신병과라고 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경장이 서울 입구 다니는데 몰랐는데 그 사람이 좀 잘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늘 경찰 월급이 박봉인데 그렇게 하고 뭐 용달차 같은 거 개인 택시도 운영을 하고 뭐 경찰관 출신의 신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경찰 그러면은 좀 비리가 좀 많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고향 있으면 골치 아프듯 싶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부산 쪽이 바다에 대한 동경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제2의 도시고 해서 왔습니다만 와보니까 뭐 매일 데모하고 그 당시에 80년도 군사정권 이제 출범을 했을 때고 하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득세를 많이 했습니까? 거기다가 뭐 검사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이 뭐 돼 있고 그래서 경찰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진압복 입고 맨날 가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가서 버스 닭장 버스 타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해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그 경찰 간부 연수를 받을 때 저희 동기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동국대 행정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이 많이 합격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콤플렉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빨리 대학 과정은 어차피 이제 명문을 못 가니까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를 바로 따면은 그게 캄프라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대학 과정을 다 이수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막 유행을 많이 했던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건 5년을 해야 돼. 일반 학사는 4년인데 1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학년 했으니까 나머지 4학년 그걸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을 이제 계속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일단은 라디오 그걸로 해서 전체 이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라디오 들어가지고 이 교과서를 다 받고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그럼 그때 들어요. 듣고 그 원격 수업이라고 하죠. 원격 수업을 하고 이런 원격 수업을 하는 이런 대학, 이 온라인 대학 이런 대학이 영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신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런 캠퍼스 생활 이런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각 그 지역에다가 학습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라는 걸 해서 1번 사무를 보고 나머지는 대학들하고 협력을 했어요. 이거 국가가 이제 그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그래서 본부가 서울대, 의대 자리에 거긴 서울대학이 있어 동숭동에. 그다음 나머지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 부산대가 협력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협력대학에 방학 때 가가지고 일주일인가 이렇게 그 출석 수업을 해야 돼요. 철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미달되거나 그 학점을 그대로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이제 과제를 내가지고 첨삭 지도라고 해서 또 그 과제에 따라서
지도 교수들이 다 이제 빨간 펜으로 다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패점도 하기도 하고 또 학습 지력을 높이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이 방학 때 그 추수 수업이 갈 때가 되면은 공무원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비상도 걸리고 했으니까 자습지 못하다 그러니까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다녀가지고 뭐 성적은 뭐 좋지 않아도 졸업을 했죠. 그게 이제 저는 협력대학이 부산대학이 있어가지고 동아대 일부 했다가 다니다가 나중에 협력대학이 부산대학으로 제가 옮겨서 거리에 가깝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대학에서 그거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안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좋았던 것이 서울대학 그 교수진들이 방송통신대학 교수들이 그 서울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도 이제 녹음 강의를 해놔야 되니까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동성동에 거기 가가지고 직접 그 강의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 회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필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다른 대학들은 그 교수들 뭐 발바닥 못 따라할 정도로 어쨌든 교수진들은 굉장히 빵빵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고시할 때도 그런 쪽에서 그 도움이 많이 민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4년 동안 그래서 다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비상근무도 있었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경찰에서 참 희한한 짓이죠. 뭐 그 학력이 낮아가지고 맨날 무시당하고 그래서 경찰 대학까지 4년제를 만들어서 뭐 그걸 사관학교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조직 이 기성 직원들이 가는 걸 싫어했다니까요. 지금 같았으면 저 같으면 시간 내가지고 보내주겠어요. 왜냐면 구성원이 똑똑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못 가고 조금 망설였어요. 이 부서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제가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년 쉬고서 승진시험 이제 그때도 이제 그때까지는 뭐 승진시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희 떠나려고 아예 원래 3년 딱 되면은 그 뒤부터는 기본 이 연수가 지나가면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일부러 안 봤습니다. 뭐 봐보면 승진할 저희가 없었으니까요, 의도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아이고 막 그래도 무슨 기관장이라도 기대하고 뭐 젊은 간부라고 해서 택했는데 뭐 경위밖에 안 되고 파수장이라고 앉아 있으니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래가 이제 그 해에 대학원 시험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은 됐고 1년 승진 시험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1년 여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것도 대학원도 못 가게 하니까 직원도 아무도 모르게 옆에 책상 앞에 우리 직원도 모르게 살짝 일찍 나가가지고 표시 안 나게 탁 나가서 뒷문으로 살 나가가지고 저 안 보는 저쪽까지 걸어가가지고 차 안 보는 타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또 부산대학은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당시 택시 밑에다가 정문에다가 내려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법정대까지 뛰어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거기까지 막 뛰어 올라가고 헛헛거리고 앉아가지고 있고 시간이 조금 일찍 되면은 그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바로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안 되면은 차가 좀 밀리거나 해서 그러면은 동네 그쪽이 운전장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 당시 제가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외사계장으로 그때 거기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차가 밀려요. 지금 전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거기다 밀리면은 못 먹고 안 밀리면 이제 먹고 바로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해요. 4시간. 그럼 그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늦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다녔는데 승진을 한 거예요. 1월 달에. 그럼 승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경북 의성으로 이제 발령이 났거든요. 경북 의성. 여기서 한 그 당시에 3시간 넘게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래 뭐 처음에 거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태우고 뭐라 갔더니 의성경찰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과장 관사가 있어서 관사에서 우리 집사람은 지내고 저는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2학기를 했는데 5학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4학기 하고 논문 내고 이제 한 학기 더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휴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그걸 다녀야 되는지 다니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또 거기도 역시 서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과장들 왜냐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화요일 수요일이 수업이에요. 이틀. 근데 그걸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 시간도 피해야 될 거고 어쨌든 뭐 멀리 가니까 연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가 풀로 쓰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허가도 얻어야 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서장님한테 상담을 했죠. 사실 서장님 이래 형편이 되는데 제가 학교를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손동수 서장님이라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유, 그 어려운데 그 먼데 다닐 수 있겠어? 뭐 가면은 여기 시간은 내줄게. 어쨌든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가지고 깐깐한 사람 안 해줍니다. 그게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면 휴학 안 하고 바로 한다 해서 의성서 부산까지 3시간 그 당시 길이 안 좋아가 3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예요. 거기를 통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월요일 날 딱 근무 끝나면 좀 일찍 끝내요. 1시간 일찍 끝내요. 그 5시 정도에 바로 우리 쌍둥이하고 우리 집사람 태우고 차에다가 내려옵니다. 그럼 처갓집 와서 이제 하루 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니다 그게 아니다. 화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오전만 하고 오후에 바로 연가를 내놓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여기서 한 5시나 도착하면은 애들 데려놓고 바로 차 몰고 부산대학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끝나면 목요일 날 새벽에 4시 정도에 차를 태워가지고 애 막 자는데 깨워가지고 그래 몰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8시 반 정도에 의성에 옵니다. 그럼 이제 의성에 와가지고 바로 참모회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거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4학기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름 같은 데는 괜찮은데 방학 때는 또 별 안 하고 괜찮은데 겨울에가 문제예요. 겨울에는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온다 하면은 딱 경주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면 경주에 갑자기 비가 오다가 눈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탁 쌓여요. 이렇게 딱 경계를 무슨 한 것처럼 비가 눈으로 딱 변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차고 들어오려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영천 같은 데 고속도로가 돼 있죠. 그 당시에는 구도로로 왔는데 꼬불꼬불 이렇게 막 이 언덕배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이 브레이크 이걸 엄청 운전이 그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했었는데 얼마나 막 힘을 줬는지 막 하고 애는 태웠지. 한 번은 미끄러져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쭉 미끄러져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옆에 하도 축구에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리도 못하고 눈은 많이 오니까 차는 없이. 그래가 뭐 춥기는 하는데 딱 그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한 30분 있으니까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빼가지고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도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수생활 기동대 올림픽 경기대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차가 있어가지고 제 집차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해요. 운전이. 그래서 미숙한 운전을 가지고 차를 안 몰아봤으니까요. 그래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다니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마치고 1년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부산 해운대 방순대장으로 이제 발령이 받고 와서는
그때 이제 마무리 논문을 쓰고 2년만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별로 안 가고 논문 심사만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는데 그 당시에 쓴 게 의성에서 육사 출신 대위 새벽에 사망했던 사망사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이 사람 억울한 이런 사람들 이 경우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블랙박스 같은 게 필요하다. 아무도 진술을 본 사람도 없고 한데 만일에 차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입증이 누가 과실 책임이 이런 생각에 이제 바탕을 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교통사고 조사 전문화 강화 방안. 그러니까 사람이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기계 광학 장비라든가 지금처럼 이제 이런 블랙박스 그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 정도 생각을 못했고 비싸가지고 이렇게 그 데이터로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타코메타라든지 우리 버스에다가 다 넣어놓고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해서 축소시켜서 한 4, 50개의 데이터를 모으면 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또 돼 있었고 유럽에도 이제 그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시하면서 그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사 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석사 학위도 받으면 졸업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지도 교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 학력 컨퍼런스가 있는가 아이가 그러니까 대학 박사과정까지 바로 자기가 밀어줄 테니까 그 영어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도와주고 할 테니까 연습시켜주고 내가 특별 가야시켜서 할 테니까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계속 부산 오면서부터 85년부터 92년까지 그 고생을 했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뭐 휴가를 한번 가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엔 데모 같은 게 많아가지고 집회 시위 같은 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낮에는 가서 출동해서 그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지쳐가지고 한 1년만 쉬고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미룬 게 미완성이 돼가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하려니까 정보 기능으로 가면서 기동대 이런 데 가니까 뭐 바빠가지고 시간을 빼서 그 수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정보과가 아니었으면은 갈 수 있는데 정보 계장이나 과장을 하니까 시위 같은 거 있을 때 밤새도록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외사계장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외사계장은 뭐 외국인 상대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외사는 에리트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반 이쪽에 같이 휩쓸리질 않았어요. 별동대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냈었는데 그런 형편 때문에 못하고 이제 왔죠. 그런데 그때도 계속해서 보면은 고졸 출신 뭐 문용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 승진할 때 저를 태클을 거는 이 친구들 그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선두주자로 오면서 앞으로 크게 생겼으니까 계속 견제를 하더라고요. 걔들이 봐서 뒤 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어린 놈, 어린 새끼, 놈, 아니면 뭐, 저 강성 계속해서 뭐, 원칙대로 해가면서 타협이 없고, 뭐 줘도 안 받고, 막 이런, 아주 콱콱 맥힌 놈. 그 다음에 뭐, 고졸 출신 뭐, 그런 놈. 내가 저 대학, 석사학위야.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이들이 계속 그 뒤에서 감고 언론기관 같은 데 상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저는 별 신경 써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한 번 배워서 4년 전에 배운 게 아니고 1년 전에 배운 것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공대 교수들 막 엄청 힘들죠? 막 계속 바뀌니까. 옛날에 하나만 딱 해놨으면 됐지. 수학이나 이런 건 해먹지만 이 다른 과목들은 골이 아픕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데 한 번 해서 그럴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성취한 것들은 아무 인정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속사지. 그렇게 하고 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큰 자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내공에 뭐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심지가 곱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그 학력 위주의 이런 사고 방식들과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머리 좋은 애들도 중간에 사퇴해버리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딴 데 가버리거나 뭐 대안학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노력의 대가를 현 시점에서 평가해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사례로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얘기는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 20분짜리로 내지 25분, 좀 하는 건 15분, 10분짜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이 썰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600, 뭐 20, 30명밖에 구독자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문용호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